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대보고 국어 담당하는 장용훈입니다. 몇몇 익숙한 학생들 얼굴도 보이는군요. 네, 요번 시험 준비, 시험 결과하고 이제 기말고사 준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시험에가 약간 좀 애매한 부분 좀 있습니다. 이제 100점이 많다는 얘기도 있고 100점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학생들에게 조사를 해본 결과 학생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네, 학생은 모르고 있고요. 아는 학생들도 있다고 했는데 건너서 듣는 거라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들이 체감 난이도는 낮은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100점이 자기는 안 맞았다 하더라도 다른 아이들은 많이 맞았을 거라는 체감 난이도도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른 질문이긴 한데 100점이 많으면 이제 1등급이 없어지냐 뭐 이런 거 말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등급 이제 10%잖아요. 상위 10%가 1등급인데 이거는 이제 학생 수로 잘라가지고 10%가 1등급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성적으로 단위를 나눕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100점이 많으면 1등급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100점이 어느 정도 있고 한 개 틀린 애들이 좀 많으면은 한 개 틀린 애들은 전부 다 1등급이 되느냐?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10% 안에 들어가는 거는 계산 공식이 있어요. 동점자 수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동점자를 안 만들려고 소수점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섣불리 함부로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소수점 단위로 나누는 거라서 좀 어려운데 다만 이제까지 제가 한대국어를 9년 동안 해왔는데 9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한 개 이상 틀렸을 때 몇 번 있긴 했지만 한 개 정도 틀려야 1등급입니다. 이거는 과거 4%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요. 잘하고 요번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까지 틀렸을 때 1등급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퍼센트 풀이 좀 넓어져서 그렇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중간고사 공부할 때는 너무 전체적으로 이제 뭐 성적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일단은 잠깐 넘기시고요. 제가 이제 요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이제 기말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뭐 1등급 키포인트가 근데 시험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시험 범위가 광범위한 거 다 알고 그러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대비하느냐라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물론 매우 당연한 얘기입니다. 미리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미리 어떻게 하느냐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럼 미리 어떻게 하냐고 보면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아이들이 요번에 이제 제가 대화할 때 몇 가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페이지 수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뒤에 좀 못 풀고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책을 좀 읽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누차 얘기했던 게 300페이지짜리 단편 소설집을 사서 3시간 안에 읽도록 노력을 해라. 그리고 시중에 보면은 단편 소설집 아무거나 사도 됩니다. 단편 소설집은 어차피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냥 출판사에 따라서 자기가 입맛에 맞는 걸 집어넣은 것 뿐이니까 그거 대개 300페이지 정도를 3시간 안에 읽는 건데 시중에는 500페이지에서 600페이지로 팔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절반 정도 잘라서 본다고 해도 돼요. 장편이 아니기 때문에 단편 정도로 해서 보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해야 돼요. 왜냐하면 2학년 3학년 때 하면은 솔직히 늦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진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내신에도 부족하면은 수능까지도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사실은 웬만하면은 학생들한테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노하우인데 이것도 나름대로 노출되면 좀 별론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진 않아서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300페이지 3시간이고 텍스트는 무조건 단편 소설집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소설 안 돼요. 만화책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500페이지 600페이지면 당연히 5시간 6시간이죠. 그 정도까지 자기 역량을 늘리면 성공합니다. 이게 대략 얼마 잡아야 되냐면요. 일주일에 3번 정도 실시한다고 보고 한 달 정도 잡으면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읽었는데 시간이 좀 더 줄어들지 않는다, 효과를 못 보겠다라고 하면은 다른 책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때에 대해서 다른 책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도 그렇고 보면은 내신 공부도 그렇게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신도 이게 양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양이 많으니까 제가 2주차 때는 무조건 부교재 해설집을 다 나눠줍니다. 요만하게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요번에도 조그맣게 나눠줬는데 인쇄소에서 좀 실수를 해서 제 얼굴을 절반으로 잘라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정확하게 잘렸어요. 가운데가 이렇게 그냥 참고 썼습니다. 내용상엔 지장이 없어서
그 책을 그렇게 읽으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은 이제 얇은 책이니까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되겠어요? 자기가 읽을 때. 얇은 책 같은 경우 300페이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자기가 일단은 천천히 읽어서 몇 시간이 나오나 시간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읽을 때 시간을 조금 줄여가는 방식을 쓰면 돼요. 자기 이제 기준점을 설정하는 방식이죠. 이게 한대부고에서는 맨 먼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 문항량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이해를 못해도 됩니다. 읽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는 제가 시켜줍니다.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봤자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하는 게 있어요. 국어는 배경 지식 싸움이자 또 뭐가 되냐? 키워드를 암기하는 건데 정답이 정해져 있다. 즉 니들이 생각하는 건 정답이 아니다. 본인이 열심히 생각해서 저한테 와서 얘기해봤자 저는 얘기해줍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라고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땐 이것도 정답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답을 맞히는 걸 공부하는 거지 창의력을 늘리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랑 싸워봤자 소용없습니다. 그 아이의 말이 일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정답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답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늘상 말하는 게 있어요. 뭐 키워드 접근해서 외워라 뭐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게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외우는 게 좀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소설이든 시든 읽으면 제목, 작가, 주제는 외워야 돼요.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목, 작가, 주제를 외울 수 있게끔 제가 문제 같은 걸 주는 거죠. 그거를 지겹게 풀면은 외워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이에다 옮겨서 외우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외워지게끔. 그래가지고 문제 요만한 지문 하나에 50개씩 내고 그 다음에 50개 내고 그러니까 100개, 200개씩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지문이 요만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용은 한정되겠죠. 했던 말이 계속되는 문제가 위치가 바뀌거나 형식만 바뀌어서 제공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건 뭐냐면 반복 학습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자체가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가 개념상 따질 때 같은 내용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걸 풀어보는 겁니다. 그걸 제가 문제를 다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다 만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와가지고 물어볼 때 본인도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 같은 거 같은데 정답 다르고 막 이러잖아요. 요게 계속 반복되면은 드디어 어떠냐면은 한대보고 내신처럼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은 접근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게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뭐만 다르게요? 형식만 다르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대보고 내신은 양이 많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읽으면서 시간 체크해보고 두 번째로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니까 형식이 다르지만 내용이 같은 걸 반복해서 진짜로 난 이걸 외우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기가 1등급 컷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능형 추론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보기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자, 보기 활용 문제도 매한 가지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돼요. 제가 비슷한 유형의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외적인 배경 지식이 첨가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보기형 문제가 나오면은 어머님, 아버님들은 쉽게 풀 수 있는데 아이들이 잘 못 풀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요. 보기를 안 봐요. 문제를 읽고 바로 선택지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기에 있는 관점으로 문제 풀라고 했는데 자기의 관점이 형성되어 있고 또 제가 수업 때 말했던 교과서적 관점이 있잖아요. 그거로 푼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보기형 문제는 보기형 관점으로 관점을 바꾼 뒤에 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점을 바꾸는 방식. 쉽게 말하면 고집을 안 부려야 됩니다. 고집 센 애들이 점수가 안 나와요. 고집을 덜 부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한대보고 갈 때 공부를 좀 하고 들어간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 나름대로 고집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답이야라는 고집이 있죠.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그 어머님도 같이 대화하다 보면 얘 말이 맞잖아요. 그게 정답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정답은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정해진 게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읽을 때 자기의 시간 타임을 계산해라. 그런데 정말 느리다라고 할 경우에는 300페이지 3시간 안에 읽는 거. 대신 3시간 동안 화장실도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길게 읽는 습관을 들이는 거거든요. 속칭 엉덩이가 질겨가지고 공부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책 읽다 말고 화장실 가고 책 읽다 말고 시간 확인한다면서 휴대폰 잠깐 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최악입니다. 자기 방에서 하면 안 돼요. 자기 방에서 하면은 100% 생각합니다. 창문 바라보면서 외로운 나의 심정. 공부는 왜 해야 되는가?
갑자기 메타적인 심리 상태가 나타납니다. 또 다른 자아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면서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아이가 철학적이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책 읽을 때는 실질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정말 바른 자세로 읽어라는 얘기 하는 게 뭐냐면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건데 이게 항상 어렵습니다. 이거. 문 열어놓고 읽자니 애가 불안해합니다. 문이 열려있으면 감시당한다는 느낌 받아서 불안하거든요. 문 닫으면 내 세상이니까 혼자서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힘들지만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느낌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 제가 이 문제를 왜 계속 만들었다고 계속 강조하냐면요. 한대부고는 부교재가 문제가 없어요. 시중 그 출판사에서 그거에 변형 문제를 만들지 않아요. 기출 문제를 해석하는 것만 만들어요. 기출 문제가 실제로 수능 칠 때 도움이 되긴 하지만 모든 출판사가 기출 문제로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변형 문제 만들 때가 제일 힘듭니다. 변형 문제를 만드는 것만 힘든 게 아니에요. 만들고 뭐 해야 되냐면 검수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상한 게 가끔 나와요. 가끔 밤에도 만드는 말이죠. 시간이 오래 걸리죠. 태양이 뜨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만들고 제가 봐도 이상해요. 그리고 제가 만들고 제가 봤을 때 완벽한 걸 다음 날에 보면 이상해요. 그런 거 많이 있으잖아요. 글 쓰고 다음 날 보면 이상한 거.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수능형 문제가 나올 때는 자기의 관점을 언제든지 스위칭을 해야 된다. 이게 한대부고 내신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고요. 이게 익숙해지면 사실 수능까지 갑니다. 한대부고가 노리는 게 결국은 수능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넓다는 거는 수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한대부고는 수업은 안 합니다. 교과서만 수업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교과서를 느리게 수업해요. 이번 기말고사도 느리게 수업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수행평가 전에 11일부터 시작하거든요. 1차가 11일부터 14일이거든요. 수행평가 하기 전에 글 쓴 거 저한테 다 개별적으로 보내면 제가 다 다듬어서 보내줍니다. 전부 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은 글을 정말 못 씁니다. 카톡만 써봤기 때문에 못 쓰고요. 서론인 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많이 봅니다. 결론이 없습니다. 서론에서 주장하고 결론에서 반대하는 글도 봤습니다. 자아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심지어 그게요 800자예요. 원고지 4장이거든요. 원고지 4장이 굉장히 버라이어티해요. 혼자서 주장하고 자기가 반대합니다. 제일 재밌었던 게 작년 일이었는데요. 작년에 뭐냐면 자기가 감명 깊게 읽은 책 3권을 가지고 쓰는 거였거든요.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3권이 안 나와요. 교과서에 이번 시험 진도가 카메라 워커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었거든요. 그거 쓰면 안 돼요라고 했는데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죠. 안 된다. 선생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다. 심지어 그 재작년 일입니다. 재작년 일에는 자기의 경험 중에서 뜻깊은 경험 3가지를 찾고 거기서 얻은 그 교훈을 3가지를 정리해라. 이게 있었단 말이죠. 자기 경험도 못 써요. 자기 경험도 못 씁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탁한 애가 있어요. 경험 좀 써달라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경험을 왜 써달라고 합니까?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진짜 글을 못 써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당부드리면 챗GPT 이용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챗GPT가 잘해주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한데 학교 선생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정교육과정이 되면서 수행평가 비중이 50%거든요. 한 대는 50%거든요. 이럴 때는 수행평가 정말 꼼꼼하게 분석하십니다. 지필고사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지필고사 못 봐도 너무 크게 낙심하지 마라. 수행 잘 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거기 있어요. 그전에는 수행 비율이 10% 20% 한 대는 50% 잡아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중간에 제가 얘기할 때 글 잘 써서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다시 주겠습니다. 제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절대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들다 보면은 힘들어서 그래요. 한두 명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적중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 용어 그 다음에 문제 풀었던 건데 제가 요거는 많아서 교재 보시면 제가 남겨둔 브로셔 보시면 그거로 보셔도 되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는 걸 선택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문제 푸는 것도 좋은데 같은 문제 너무 많이 풀어봤자 사실은 별로 뇌에서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맨날 나눠줄 때 보면은 비슷한 문제 바꿔서 50개 60개씩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걸 다 만들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다 풀면 무조건 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숙제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문이 4개면은 200개를 풀게 되니까요. 그러고 나서 또 다음엔 200개 넘어가잖아요. 개수 자체가 100개씩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되면 굉장히 익숙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기말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두고요. 제가 그 다음에 얘가들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점수가 왜 안 나왔느냐? 이거는 거기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시간 진도도 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있잖아요. 많이 읽고 많이 풀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관점을 스위칭할 수 있는 거 요거 연습을 제가 수업 내내 좀 시켜줄 거예요. 자, 그러고 뭐 길게 설명 않고 제가 이제 보시면은 자, 요번 바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바로 수업 진행하고 8 플러스 들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좀 잡은 이유는 진도가 좀 많기도 해가지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쫓기는 게 있어가지고 좀 아예 그냥 넓게 잡았습니다. 넓게 잡고요. 요 2시간짜리 나와가지고 하면은 제가 한 8주 정도 해가지고 길게 한번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는 이유가 뭐냐면 요번 시험에는 과학기술 비문학 독서 지문이 들어가요. 과학기술은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 별로 어렵진 않은데 굉장히 그거 볼 때마다 특히 여학생들이 좀 그래요. 과학기술 쪽에서 힘들어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과학기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과학기술을 다룬 국어를 배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어 영역 적으로 좀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저 전체적인 설명은 요거로 해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